백악관이 병원들에게 엄청난 의료비 청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혈압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페이먼트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가계 부채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퀸즈 보타니컬 가든이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하고 한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일반 주택과 아파트 지하 공간을 합법적으로 렌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에서 시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의료비 청구서에 대항하는 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병원들에게 의료비 청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그로건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국장이 병원과 보험사 등이 의료비로 인한 환자의 재정 파탄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의회와 행정부가 환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설 필요가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병원연합회 연례회의에서 조 그로건 국장은 환자의 재정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나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병원 측이 극심한 의료비 청구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특정 보험사와 병원, 의사들이 연결돼 있는데 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의료비의 60%에서 70%만 커버될 뿐이어서 환자 부담금이 크며 개인이 가입해 있는 보험사와 연계돼 있지 않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의료비는 상상 밖의 액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엄청난 의료비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은 올해 의료 보장을 위한 초당적 조치 중 가장 필요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빌 캐시드 의원과 마이클 베넷, 매기 하산 의원 등이 환자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환자의 재정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입법화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혈압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리콜 조치가 발표된 로사르탄 계열 혈압약은 한인 고혈압 환자들도 자주 처방받는 혈압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헤테로랩스사의 일부 혈압약에서 암을 유발하는 독소가 발견돼 자발적 리콜 조치를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렌트 파마슈티걸스사는 인도 헤테로랩스사에서 제조한 로사르탄이 함유된 약에서 암을 유발하는 NMBA 독소가 발견돼 114 랏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혈압약 리콜 사태는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에 이은 세 번째 혈압약 리콜 사태여서 관련 혈압약을 복용 중인 많은 고혈압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중국의 제약사인 제지앙 화아이사가 제조한 제품에서 NDMA 발암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인도의 오로빈도 파마사의 미국 내 자회사가 발사르탄을 원료로 만든 일부 혈압약에서 발암물질이 허용치 이상 검출돼 해당 업체가 관련 제품 80여 가지를 자진 회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사르탄 혈압약 리콜은 유럽 여러 나라를 비롯해 한국, 미국 등으로까지 번져나가 전 세계 30여 국에서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혈압약을 처방받는 고혈압 환자들이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등 혼란에 빠질까 우려하며 환자 스스로 복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율이 오르고 자동차 값도 올라 자동차 페이먼트 액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가계 부채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새차 구입 고객들은 융자 기간이 평균 69개월로 월 평균 페이먼트 $551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USA 투데이가 자동차 정보 전문 에드먼즈닷컴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최근 자동차 관련 부채도 크게 불어나 1조 2천억 달러를 기록해 2009년 이후 75%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조사단체인 퍼블릭 인터레스트 리서치 그룹은 자동차와 융자업체의 느슨해진 심사와 길어진 대출 기간으로 인해 자동차 구입에도 과소비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지난해 구입한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36,000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일자리와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 상관없지만 경기가 꺾이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즈먼즈닷컴의 제시카 콜드웰 애널리스트는 2년 전 4.68%였던 자동차 융자 평균 이자율이 올 1월에는 6.19%까지 뛰었다며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페이먼트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우선 긴 융자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자동차의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의 작은 숲 퀸즈 보테니컬 가든이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하고 한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식물원과 종자 교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 보테니컬 가든.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로운 산책과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 보테니컬 가든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추가된 이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으로 이사진에 합류한 정은실 씨는 플러싱이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지역인 만큼 퀸즈 보테니컬 가든이 이들의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우리의 정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하게 꽃피는 가운데서도 조용한, 자기가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좀 잠깐 쉼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지만 커피숍, 또 조그만 레스토랑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씨는 앞으로 보테니컬 가든 홍보에 힘쓰고 한국 내 식물원과 종자 교환 등 식물원이 한인들이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보테니컬 가든은 미술 갤러리나 작물 재배, 원예 교실, 건강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월에는 식물원 예산 마련을 위한 로즈 갈라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조례안은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맨하탄 교통 혼잡세가 시행될 경우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마크 레빈 뉴욕시 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 조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빈 의원은 타주 차량들로 인해 뉴욕시 거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주차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레빈 의원은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맨하탄 60가 남단을 운행하는 차량에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교통 혼잡세를 내지 않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교통 혼잡세가 부과되기 전에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될 경우 주차증이 비싼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거주자들에 대한 특혜만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전반적으로 교육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타운의 교육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발표한 2018년 타운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교육 예산 명목으로 내는 재산세 부담이 가장 높은 학군 10곳 중 절반이 한인 인구 비율이 높은 버겐 카운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테너플라이는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평균 재산세 2717달러 중 65%인 13,477달러를 교육 예산으로 내고 있어 주 전체에서 평균 교육세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어서 데마레스트, 어퍼 세를리버, 올드 테판, 리치우드 등이 탑 10에 포함됐습니다. 또 버겐 카운티 70개 타운 중 15%에 해당하는 11개 타운의 평균 교육세가 $10,000가 넘어 전반적으로 교육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학구는 지난해 평균 교육세가 $4,759였으며 포틀리는 $4,642로 전체 재산세 중 교육세 비율이 50%가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타운 정부 행정 예산 비중이 다소 높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레오니아와 리치필드는 각각 $7,618와 $5,460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일반 주택과 아파트 지하 공간을 합법적으로 렌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에서 시행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 일대 5천여 채의 일반 주택과 아파트 지하 공간을 개조해 세입자들에게 주거용 렌트로 제공할 수 있도록 빌딩 코드와 소방 코드, 건축 코드를 3년간 임시 변경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조례안은 120일 후 발효됩니다. 조례안은 지하실에서 세입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천장 높이와 창문 사이즈, 소방 안전 규정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지하실 렌트가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5개보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에 이미 수천 가구가 지하실을 렌트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불법이고 안전하지 못하다며 이 프로그램은 지하실 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서민 아파트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노인들의 건강한 노령화를 위한 새로운 통계 발표에서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교우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대 부설 복지정책과 혁신연구소가 전국 50세에서 80세 2,05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다는 느낌, 신체적, 정신적, 실제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청력의 감퇴를 겪는 사람일수록 더 고립감과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외로움을 호소했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실직 상태이거나 저소득층, 1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외로움과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응답자 가운데 여성은 36%, 남성은 31%가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어 여성이 더 심하게 외로움을 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건강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있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은 고립감이나 외로움에 대한 호소가 매우 적었습니다. 이번 연구조사는 건강 문제와 기억력 상실, 수면 감소에 외로움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전했습니다. 의문을 갖게 했던 지난해 10월 15억 달러 메가밀리언 잭팟 당첨자가 등장했습니다. 복권위원회가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한 주민이 잭팟 당첨금을 청구했으며 익명으로 남아있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복권위원회는 잭팟 당첨금을 청구한 사람이 일시불로 거의 8억 7,800만 달러를 수령하는 캐시 옵션을 선택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당첨자에 전달하는 가장 큰 잭팟 지불금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첨된 복권은 지난해 10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심슨빌에 있는 편의점 케이시마트에서 팔렸으며 지난 몇 달간 당첨자가 나서지 않아 의문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복권위원회는 당첨 복권을 판매한 심슨빌 케이시마트가 5만 달러를,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당첨자 소득세로 6,100만 달러를 각각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재학 중인 샌마리노 고등학교에서 오늘 총격 위협 사건이 발생해 학교가 한때 폐쇄됐습니다. 샌마리노 경찰국은 오늘 새벽 6시쯤 샌마리노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익명의 메시지가 전달돼 즉시 학교 측에 알리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를 폐쇄하고 10대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이후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도록 다시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가 샌마리노 고등학교 학생인지 또 외부인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식품회사 워싱턴 비프의 일부 간 쇠고기 제품에서 중금속과 플라스틱 제품이 발견돼 해당 업체가 대량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농무부 안전검사국은 미 전역에서 각종 브랜드명으로 유통된 간 쇠고기 제품에서 중금속과 플라스틱 등의 조각이 발견됐다며 총 3만 260파운드를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제조된 제품으로 농무부 인증 마크 안에 상품번호 EST235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까지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구입처에서 환불을 받거나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최근 발표한 이민 신청 서류 통계에 따르면 가족이민청원서, 취업이민청원서, 가족 및 취업 영주권 신청서 등 주요 이민 서류 적체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2년 연속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이민 역시 2018년도 말 현재 16만 건의 적체 건수를 보이며 2017년 14만 9천 건 적체보다 11,500건 늘었고 승인 건수도 전년에 비해 4.5% 줄었습니다. 퀸즈 자마이카의 부동산 업체 자라 리얼티가 렌트 안정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렌트를 올려받은 혐의 등으로 뉴욕주 검찰에 의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주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이 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저소득층 세입자의 과도한 키머니를 요구하고 입주 시 상당에게 렌트를 미리 받는 등 렌트 안정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리 프리트로우 뉴욕주 하원 의원은 양키 스테디움이나 메디슨 스퀘어 가든 등 각 프로스포츠 구단의 경기장에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1992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프로아마 스포츠 보호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철폐 명령을 내린 이후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지난해부터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맨하탄 헤럴드 스퀘어 전철역에서 투신 자살 시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이 역으로 진입하고 있던 D 전철 앞으로 뛰어내려 전철에 치이지는 않았지만 부상을 입고 벨뷰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 밤 최저 기온은 14도, 섭씨 영하 10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으나 춥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